알아차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썸네일에 오늘부터 뭐 마크를 하나 달았습니다. 예. 모범 방송이라는 마크를 달았는데요. 그 위에 보시면 또 고품격이라는 이런 글씨도 있거든요. 저희가 추구하는 방송이 이 고품격 모범 방송이라는 거고요. 이거 누가 이제 이 마크를 준 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달았습니다. 그 스토브리그가 이 편향적이지 않고 또 자극적이지 않고 어떤 뭐 과장이나 양념을 첨가하지 않은 무편향, 무자극, 무첨가 이런 산무 방송을 지향한다는 뜻에서 저희가 오늘 마크를 한번 달아봤고, 사실 이제 지난주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좀 상당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럴 때는 좀 뭐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 쪽에서 보여야 될 어떤 자세? 어떻게 보세요? 자연재해, 뭐 흉악범죄, 사회적 참사, 뭐 테러나 안보 위기 같은 거는 늘 있죠. 그리고 성공한 예방은 보이지 않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어제 어떤 이제 부처에서 되게 일을 잘해가지고 뭘 막았어. 그럼 네.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약간 살림하는 것과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살림을 안 하면 티가 구멍이 나는 나야지 거지. 이제 네. 보이는 거니까 이게 발생이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제 대전제를 하는 것이고, 그럼 평소에 이제 예방을 잘했어야 되는 거고, 발생했을 때 이제 초기 대처, 그다음 복구, 그다음에 이 구멍이 난 데 대해서 다시 이제 막는 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이렇게 계속 순환고리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네. 모든 일들은. 근데 이 현 정부에서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저는 이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메시지의 문제에 메시지.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메시지도 사실 거의 매뉴얼화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공감, 네. 위로, 책임, 그 다음에 원인 규명, 뭐 문책, 재발 방지, 뭐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늘 공감이 약해 보인다. 아, 1단계부터. 예. 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책임 규명. 대통령이 경로했다. 갑자기 건너뛰어서. 경로했다. 이게 한참 사실 이 정부에서 도드라지는데 전 정부, 전전 정부 때도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 오래 한 대통령들 같은 경우 일단 내 책임이고, 네. 그 정근대중 왕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고 봐요. 저는 내 책임이고 내가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정치 오래 한 대통령들은 사과에 그렇게 임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점점 사과에 임택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현 정부 들어와서 독특하게 보이는 것은 화내는 거. 대통령이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문책할 사람이 있으면 문책해야 되는 게, 그게 1단계로 나타나는 게 맞느냐. 지금도 이제 뭐 오송 지하철 문제 같은 경우에도 1단계 뭐 경찰 그다음 환경부하고 그 국토부 중에서도 환경부. 검찰, 경찰 중에 검찰 문제가 있으니까 검찰에 힘 실어줘. 환경부, 국토부 중에 환경부 문제 아니야, 국토부로 가. 그게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그게 효과적일 것이냐? 저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는 이런 역할 자체가 지금 좀 대통령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도 좀 제가 계속 얘기지만 어떤 재난이 왔을 때, 그 이제 재난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이 있어요. 비극이 있으니까 뭐 가족을 잃었거나 뭐 이런 경우니까 기쁜 슬픔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공포심이에요. 우리가 뭐 팬데믹이 온다거나 뭐 소포가 왔다 그러면 일단 사람은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부가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에는 모든 이런 문제를 다룰 전문가가 있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정부는 해야 될 일이
국민들이 아픔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위로. 그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해결책이잖아요. 책임 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대통령이에요. 우크라이나 가는 게 거기서 현장에서 결정했겠어요. 이미 다 결정돼 있는 거죠. 네, 네. 다만 대통령이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그건 다른 차원의 다른 문제예요.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왜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선진사회와 후진사회의 차이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선진사회는 황색 언론들이 뭐 막 자극적인 걸 보도할 때 하더라도 법과 시스템을 정비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옛날 클린턴의 린스키 스캔들이 나면 대통령의 무슨 뭐는 어디까지 할 건지 인턴 사원은 어디까지 규정할 이런 걸 다 하는데 우리는 곧바로 사람의 문제로 가거든요. 시스템이 누구 아니라. 책임이다, 네. 뭐 누구 뭐 어떠냐, 뭐 이렇게 가는 이게 정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건 좀 아쉽죠. 사회적 참사가 꼭 국론 분열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국민 통합으로 갈 때도 꽤 많아요. 9.11 미국 테러가 네. 났을 때 엄청난 이제 국가 통합이 되고 국민안전처라는 이제 그 부처로 이제 혁신, 이제 안보부처의 혁신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총기 난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총기 난사도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위로하고 사과하고 하면서 우리 개혁으로 가자라고 풀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막 양쪽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가지고 치고받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결정 짓는 것들은 거기에 대한 뭐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리더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가지고 네. 가느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통령이라든지 대선 후보라든지 막 이런 높은 분들은 늘 모두 발언을 중시해요. 그렇죠. 네. 근데 현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모두 발언보다 질의응답이 훨씬 더 제목은 그렇죠. 파괴력이 있고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일이 터지는 거는 주로 질의응답에서 그렇죠. 기사 제목이 항상 질의응답에서 나오죠. 나타난단 네.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항상 제가 지금도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이거 여기에다 더 공을 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발언 같은 네,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관계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막 열심히 썼을 거야 분명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질의응답에서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뭐 빨리 가도 그거 뭐 됐겠냐. 네. 이런 거기서 터지는 거죠. 야당 탓, 언론 탓, 검찰 탓, 뭐 전 정부 탓 네. 많이 한다 그러는데 네. 이 정부도 우리가 그러지 말라고 지금 정권 교체를 했고 맡겨놨기 때문에 집권한 지 1년 됐다. 5년 단임 중에 20% 지났으면 이제는 다 우리 책임이다.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은. 네. 1년 동안 뭐 했냐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책임감을 좀 무한한 책임감을 좀 갖고, 그러니까 야당 탓이라든가 언론 탓이라든가, 야당과 언론은 원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포지션 파티라 그러잖아요, 야당은.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전 정권이 해놓은 걸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책임감을 좀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메시지라는 게 대통령이 국민들이 지금 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 알고 싶은 거는 정기적인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어스태핑을 안 한다고 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데 정식 기자회견도 안 하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 이후에 대통령이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 저희가 좀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주년 때도 그때 뭐 외교 행사가 많아서 다 끝나고 나면 할 줄 알고 조금 약간 유보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때문이다는 그래도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쟤네도 그랬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되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면 네. 전에도 그랬다라고 한 거는 뭐 때문이다 보다도 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사실 이해는 가죠. 직관적으로는 그런 건데 네. 이제 국가를 책임진 분들은 좀 달라야죠. 어쨌든 이런 뭐 사회적 재난 또 뭐 수해,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일련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보여왔던 이 태도들에 대해서 두 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당 이번에 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습니다. 저희들 몇 분하고만 가서 잠깐 보시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뭐 사소하게라도 방해되지 않게 국민들 도움이 안 될 테니까. 그 수해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보다는 어떻게 빨리 복구를 지원할 것이냐, 또 앞으로 추가의 피해를 막을 것이냐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까지는 뭐 좋았던 것 같고 나머지들은 뭐 평소에 보이던 모습,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과거에 보면은 어느 당이 이제 어느 당 의원이 뭘 잘못하잖아요. 윤리위에 올라가요. 그럼 그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그 자기 당에 이제 윤리 멤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나 좀 잘 봐줘라 막 이렇게 할 거죠. 그럼 그 윤리 멤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 거 하나 잡아와라. 어이? 내 걸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네. 상대당에 잘 찾아보면 비슷한 게 하나 있을 거다. 아. 무슨 막말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네. 하나 잡아와라. 그냥 갖고 와가지고 이게 퉁시키는 걸로 해결한다는 소위 거죠. 거래를 이제 그렇죠. 하자는 거네요. 네. 제가 이게 보면은 이번에도 그랬을 거예요. 대통령 우크라이나 갔다 온 거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저도 기자 때 그런 거 해봤으니까 야 분명히 찾아봐. 지금 외국에 외유성 출장 가려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래서 나온 건가요? 근데 지금 이제 아니 박정희 근데 그게 네. 무슨 그래서 음모론이 아니라 늘 보면 있고 가면은 욕 먹는 거 아는데 근데도 또 가고 뭐 광주시장 뭐 지속 가능한 유럽 도시 방문 네, 네, 뭐 네.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지난 22일 출국해 열흘간 유럽에 머뭅니다. 세계 양국연맹 총회 참석 등 일정을 위해서인데 강 시장 출국된 광주 전남에 많은 비가 예보된 상태였습니다. 욕 먹은 거 알면서 가도 참 신기하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예전에 그 취재했던 기억이 나는 게 주로 이제 여야 정치인의 어떤 그런 이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보도의 그 첫 제보는 상대편에서 항상 그렇죠. 시작이 되는 경우가 늘 많죠. 찾아보면 있어. 네. 그러고 잘 네. 봐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이제 뭐 재난이라고 이게 수해는 매년 있는 것인데 제가 아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가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광주시장도 저는 똑같은 이유로 그 자기들이 강주와 관련된 행사와 관련된 걸 설명하러 가는 것인데 네. 저는 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강주시장이 있다고 해서 그 수혜를 더 저가는 걸 가기 전에 내가 이게 비운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네네네. 그 당신만 믿고 가니까 이 상황은 당신이 여기서 그 시장이다 총사령관이니까 이거를 책임감 갖고 해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단도리만 하고 가면. 그리고 강주 시민들에게도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제가 가는 이유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보다 더 중요한 게 정무직은 왜를 설명하는 거예요. 야당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네.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은 되게 정제하는 게 보인다. 그게 좋은 건데 전반적으로 야당도 이게 문제가 뭔가 이 당의 개선 조직을 통해서 뭔가 이제 라인으로 쭉 어떤 기조가 전파돼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거는 여전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수가 많아서 예, 먼 그런가요? 일이 나오면 이제 호다다닥 하고 이제 인터넷에 뭐 없나 찾아봐가지고 또 올렸다가 뭐 이렇게 내리고 뭐 또. 내리고 그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있을 때 국민들 마음을 어떻게 보면은 잘 대변해주고 잘 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야당 국회의원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국민들 대변이 이제 다 국민이죠. 너도 나도 다 국민인데 네. 그 누구를 타겟팅하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 집권 여당을 비판하는 말에 제가 뭐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만 95%는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일 겁니다. 옳은 얘기일 겁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다 맞는 얘기인데 당신들이 할 얘기는 아니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다 이렇게 했어요. 아까 말했지만 여당이 당신들도 이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지만 네. 본인들이 한번 성찰을 해봐야죠. 그러면 적어도 뭐 우리도 이런 잘못을 했고 그때 이런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긴 합니다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우리는 생전 그런 일을 안 한 것처럼 공격하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양 진영이 극단적 진영이 그러니까 중도층에게 표를 얻을 스윙 보터들은 약간 그 양극단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질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우리가 그냥 쉽게 내로남불을 그러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하지 말아줬으면 하는데 그걸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어떤 비판이 그 지난 정부의 어떤 그 과오나 어떤 잘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좀 이루어져야지 그게 진정성 있게 국민들한테 들린다 뭐 이런 말씀. 그렇죠. 우리도 해봐서 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땐 이렇게 했는데 뭐 본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공격을 하면 그게 이제 설득력이 이제 있겠냐는 거죠.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대선도 지고 지방선거도 졌었잖아요. 네. 그럼 당연하게 그때 막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반성합니다. 털고 가면 조금 더 자신 있게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니네도 했잖아. 그럼 아 우리 선거 지고 그때 백서도 내고 다 반성해도 안 한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되는데 뭐 반성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난 정권 때 뭐 잘못했냐라고 하면은 뭐 얼버무리고 넘어가니까 계속 그 역공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니들이 반성 안 하고 지난 정부 때 한 거에 대해 가지고 잘못해서 한 적 있어? 근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 라는 그 구조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초등학교 교사 해병대 네. 그다음 신림역 사건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는 네. 해병대 일병이 이제 20살이잖아요. 네. 그 초등학교 교사는 98년생. 그리고 신림역에 그 난동을 부린 사람 30대 초반이고 피해자들은 동년배 네, 20대, 22살 30대까지. 그 신림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좀 젊은 사람들 네, 중에서 뭐 거기 이제 피해 당하신 돌아가신 분도 싼 원룸을 구하러 오다 네, 갔다가 네,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 공통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대, 30대가 힘들어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게 그냥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중을 받는다. 과거에 저희 지금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일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어린 군대에서도 그래 이등병, 일병이나 뭐 언론사에서도 막내들은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거기에 해결책이 일을 나누자가 아니라 너도 짬밥 차면 병장 되면 너도 빈둥거릴 수 있다. 뭐 너도 이제 좀 올라가면 연수도 갈 수도 있고 뭐 데스크 가면은 이제 현장에 안 나갈 수 있다로 네. 해결되는 거였잖아요. 일을 네. 나누는 식이 아니라. 근데 세상은 바뀌는데 점점 여전히 조금 그런 식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우리 사회가 저는 만인에 대한 갑질 시대, 모두가 대소비자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갑질 당하고 내가 가서 갑질을 하고 네. 뭐 젠더 이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또 학교에 민원하는 여성 저기들은 거의 엄마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어떤 이제 작가가 이제 통찰력 있는 작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40, 50대 부장님 말은 이렇게 되게 멋진 이야기하고 내가 민주화 투쟁했는데 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갑질하고 시키고 자기 실속 챙기는 부장이고 이제 국민의힘 보수 지정은 이제 60대 건물주 월세 빨리 내. 뭐 하고 이제 여기 뭐 수돗물이 잘 안 나와요. 그럼 네가 알아서 고쳐. 라는 식의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20, 30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제가 생각할 때 양 당들이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아픈데 첫째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안심하는 게 다행히 쟤들도 개판이니까. 부장님이나 건물주나 서로 그렇죠. 서로 서로 네. 그러니까 이 사회가 문제라고는 느낀다고 봐요. 저는 정치인들이 사람인데 왜 안 느끼겠어요? 느끼는데 현실적으로 다가오려면은 여기 이제 선거에서 누가 뭐 불리하고 유리하고 이게 와야 되는데 그 구조가 지금 아직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서로 뭐 어차피 인기 없으니까. 40, 50대 부장님과 60대 건물주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너무 못하니까 쟤들이 저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도 서로 괜찮겠지. 이제 40, 50대 부장님은 젊은 사람들한테 저 건물주 저 욕심쟁이 봐라. 이러고 저 건물주 다 뜯어먹을 거 아니네. 저 건물주는 저 젊은 사람들 니네 부장 저것들 앞다르고 겉다른 놈들이다. 이러고 있는 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서로 그러고 있는 거죠. 아니 저희가 그 스브스 프리미엄 그 저희 스토브리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 애청자라고 밝히신 분이 안 그래도 좀 비슷한 질문을 애청자가 있어요. 그분 불러갖고 우리가 좀 네. 밥을 사든지 커피 사든지 그러니까 삽시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근데 이분이 이제 뭐 긴 글을 이제 남겨주시면서 질문을 뭐라고 남기셨냐면은 이렇게 이제 기성정치 이렇게 양극단을 달리다가 서로 이제 와 쟤네도 못해 쟤네도 못해 이렇게 하다가 어떤 상호 위기감을 동력으로 해서 정치가 복원된 사례가 있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인간은 네. 못 견디는 걸 못 견뎌요. 정치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갔다가 이게 너무 견디기 힘들면 사람들은 다시 좀 우리를 회피하게 해지하게 해서 돌아오죠. 시간이 걸릴 뿐인데 그 시간을 단축하고 그 안에 상처를 덜 받는 거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를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좀 더 합리적인 나는 어떻게 훌륭한 기자가 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훌륭한 방송을 할 거냐,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객관적인 패널이 될 거냐라고 노력하는 거죠. 그건 남들이 보기엔 그렇게 안 보일 테지만 네. 그래 노력은 해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면 나아질 거라고 보고, 제가 나아질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2032년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한국 사회에 준 축복은 대통령 선거를 12월 달에서 3월 달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2032년이 되면 네. 좋든 싫든 대통령 선거와 국회 선거가 만나게 같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어차피 2032년 체제는 9년 남았는데 그 안에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변합니다. 이제 그 안에 우리 스스로가 조금 더 지혜롭게 먼저 조금 그 변할 네, 거냐의 네. 문제지, 한국 정치는 어차피 9년 뒤는 싹 다 근본적으로 바뀔 거기 이대로만은 때문에 안 간다. 이대로는 갈 수가 없죠. 네, 시장 어떻게 이렇게 동의하세요. 가겠습니까? 네. 그 사례, 그러니까 현실적 사례가 이 주신 분의 연배가 어느 정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88년부터 한 89년까지 전국이 네. 그랬었죠. 이제 87년에 이제 6.29선언 대통령 직선제가 나지 않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37% 가량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니까 정통성이 약하잖아요. 군부 출신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 반대쪽에 있는 양김은 또 원죄가 있잖아요. 자기들이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갈라져가지고 사당 체제가 형성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당 체제가 형성이 돼가지고 50청산 또 5.18에 대한 진상규명 같은 거, 그리고 그 서슬퍼런 전두환,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 후계자를 지명했을 때는 나를 보호해주겠지 했겠죠?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백담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생분은 구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님분도 구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분도 구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정치가 복원된 사례였었죠. 진보와 보수가 많은 일도 만들고 한국의 지금 현재 국회 시스템이라든지 협의체 시스템들이 그 1, 2년 사이에 네. 생긴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비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잖아요, 민주당은. 그 다음에 정의당도, 그때 정의당은 노회찬 네. 전 의원이 한참 뒤에. 비극적으로 예.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보수정당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박근혜, 이명박 두 대통령이 구속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감정의 상태는 이해하겠는데 이 상태가 지금 한 15년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이 상태가 한 10년은 갈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제 5년이 더 가는 건데, 네. 아, 이 다음 정부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될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저절로는 안 돌아와요. 다 노력해야 되는 거지. 네. 예.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다 동의하는 전제하에서 절대어 관용이 그 자체가 옳기 때문도 있지만은 그래야 이기고 그래야 내가 권력을 더 가질 수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고 네.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탄환을 할 수 있는 제일 전략적으로 강력한 수단들이 절제와 관용이라는 관용. 거예요. 왜냐면 와 개딸 뭐 우리 편 해가지고 못 이겨. 그러니까 이 네. 프로그램을 적어도 보고 있는 분들은 스윙보터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정치나 선거에서 셈법이 네. 명백히 우리 편이 아닌, 명백히 적이면 적을 빼곤 다 우리 편이야, 이렇게 해야지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양쪽의 지금 정치는 어떻게 하냐면 명백히 우리 편이 아니면 다 적이야. 우리 정치 패널들도 보면 뭐 중립인 척한다, 중도인 척한다, 객관적인 척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양쪽으로도 욕을 먹는데 이 아, 방송도 욕 먹으세요? 그런데 네, 네.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실드 쳐주고 무조건 이재명 대표를 실드 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잘한 건 또 잘했다고 하시잖아요. 잘한 건 잘했다고 네.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네. 욕먹는 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뭐 다른 방송에 거기 저 혼자 나가서 하는 거 거기는 안타깝게도 여기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댓글도 많이 네.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저를 서로 욕하면서 싸우더라고요. 어. 욕하면서 싸우는데 이거야. 서로 니네 편이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편 아니다. 아, 국힘 윤핵관은 지지자들은 저쪽 편이다. 저 민주당 저
오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죠. 저 이제 국힘 윤빠 뭐 이러면 참 이제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 예. 박성민, 윤태곤의 마음을 얻는 이 정치가 진짜 이기는 정치인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스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1번, 2번에 고정돼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선거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애청자분의 이 질문에 답변을 하다가 좀 얘기가 아니,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그분한테 말씀드리면 네. 그 바뀔 수 있다.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역사는 반복되는 그럼요. 거니까요. 인간은 이 상황,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그 계속 방치 안 해요. 견딜 수 없는 해결책을 상황을 예. 못 견딜 것이다. 네. 참 스토브리그 저희가 오늘 그 고품격 모범 방송을 이제 내걸고 처음 하는 방송이었는데요. 무편향, 무자극, 무첨가 이 3무 방송을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좋은 응원 말씀 많네요. 네, 댓글에도 응원 댓글 뭐 보는 질문도 분들이 좋고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 뭐 없어요. SBS가 뭐 모셔갖고 뭐 밥이라도 한번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스토브리그 24번째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